연아 들어와 있고요. 다현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세아, 도아, 수민이. 윤이는 안 들어와 있나 봐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창동. 유홍이, 가은이, 영규, 민성이 들어와 있나요? 윤이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나요? 들어와 있을까요? 유홍이, 가은이. 민성이 들어와 있어요? 영규 들어와 있고, 가은이랑 유홍이 있을까요? 없습니까? 그럼 지금 안 들어와 있는 친구가 송가은, 성유용, 그 다음에 없네요. 그 두 명 빼놓고는 다 들어와 있네요. 오늘 노원, 서라벌, 선덕, 용하여, 창동 이렇게가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유홍이와 가은이는 뺀 채로 한번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별다른 건 안 할 거고요. 자, 오늘 제가 첫 수업을 받게 돼서 좀 뭔가 설레었어요. 여러분들을 만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책은 다 사셨어요? 다 샀습니까, 책? 저는 목소리가 잘 들리죠? 다른 선생님들도 그런가? 일단 선생님은 이제 2학년 부장을 맡고 있고요. 고등부 수학 부장을 같이 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여러분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내년이죠. 2021년도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보낼 선생님인데 저의 스타일부터 알려드릴게요. 왜냐면은 저의 수업 스타일이라든가 제가 좀 좋아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스타일을 알면 여러분들도 물론 그거대로 맞춰서 하다 보면 지금 2학년처럼 좀 성공하지 않을까. 우리 2학년도 올해 진짜 시험 잘 봤거든요. 다행히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요, 숙제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입니다. 특히 숙제가. 왜 저는 숙제가 예민한 사람이냐면요. 제가 늘 문자도 보내고 하겠지만 저는 숙제가 수업과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숙제라는 게 수업 다음에 그냥 검사하는 거죠. 자기가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그게 아니라요. 수업을 듣고 숙제를 하는 게 수업을 똑같이 듣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숙제가 별로 성취도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건 곧 수업도 잘 안 들었다는 거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숙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꼭 숙제 같은 경우는 꼬박꼬박 했으면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숙제를 하든 안 하든 막 그 자리에서 막 혼을 내는 건 아니에요. 혼을 내기보다는 일단은 왜 못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그 학생들을 먼저 믿는 편이에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못했겠지 하면서 넘어가는 스타일이긴 한데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떤 아이한테는 3번 숙제를 안 했는데도 제가 화를 낼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10번 했는데 10번째에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건 그 아이가 저한테 어떻게 모습을 보여줬는지에 대한 저도 나름대로 아이들에 대한 신뢰도를 먼저 쌓아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을 다 공평하게 믿기보다는 이 학생이 저한테 보여줬던 모습을 믿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이 항상 잘 해오다가 한 번 숙제를 안 했어. 근데 제가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실망한 거죠.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까지 왜 잘해오다가 도대체 뭐가 흐트러진 거니?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혹시 화를 내더라도 제 기분상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업 스타일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개념에 빡센 편이에요. 개념을 빡세고 그만큼 문제를 많이 풀리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해했다고 하면 숙제가 100문제가 되든 300문제가 되든 절대 힘들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한 것들은 숙제를 냈을 때 어때요? 별로 하는데 어렵지 않지만 이해가 안 됐을 때는 숙제할 때 정말 10문제를 풀어도 100문제 푸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앞에서 선생님이 수업하니까 그냥 수업 들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해가 안 되면 중간에라도 말하시면 전 처음부터 나가는 스타일이거든요. 다시. 그래서 꼭 수업을 할 때 자기 이해가 안 됐다라고 하면 선생님 저 그쪽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하면 전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막 챙겨 먹으려고 하는 학생들한테는 제 수업 스타일이 굉장히 마음에 들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막 더 하고 싶어. 그리고 더 해줬으면 좋겠어. 그럼 저는 그거에 맞춰서 더 하고 그 학생을 위해서 더 주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우리가 저랑 제일 많이 잘 맞는 학생이 이제 용화여고, 청원여고 학생들이 저랑 좀 잘 맞긴 맞아요. 왜냐면 학교 분위기도 그렇고요. 청원여고는 우리가 선생님이 부끄럽지만 처음 고등학교 2학년 올라올 때 청원여고가 4명인가 5명으로 시작했어요. 용화여고도 3명인가로 시작했는데 지금 청원여고는 무려 15명이고 용화여고는 13명까지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다시.
3학년 올라갈 때 제일 많이 선택을 많이 해요. 공부를 할지 아니면 그냥 취업을 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인문계에서 취업이라고 하면 어떤 직업 전문 학원 같은 걸 다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저한테 많이 요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저 이거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거에 있어서는 제가 새벽이 1시가 돼도 질의응답하는 학생들한테는 제가 다 녹화해서 올려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2학년 때 선생님 진짜 저 2학년 때 좀 각성하고 열심히 하고 싶어요 라는 학생은요. 진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 12명의 학생들은 그래도 우리 복귀 수업인 만큼 들어왔으니까 좀 알찬 수업이 되도록 선생님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개념 플러스 유형을 수학 1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요. 일반적으로 여기 상계고라든가 아니면 누원고를 제외하고는요. 일반적으로 2학년 1학기가 있죠. 1학기가 있으면 1학기에 수 1을 나갑니다. 그리고 2학기 때 뭐가 나가냐면 수학 2를 나가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조금 다르게 나가는 학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청원여고라든가 청원고 그리고 용화여고 요 3개 학교 같은 경우는요. 정의여고까지 요 4개 학교 같은 정도는요. 확통이 같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청원고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복잡합니다. 청원고 같은 경우는 1학기 때 짝수반이 확통을 나가고요. 2학기 때 홀수반이 확통을 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2개로 나눠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의여고 같은 경우는 제일 신기해요. 정의여고 같은 경우는 정의여고는 1학기 때 다 끝나요. 확통이. 1학기 때 확통을 전부 다 하고요. 그 다음 2학기 들어가서요. 확통이라는 게 확률과 통계잖아요. 2학기 때 중간고사의 확률을 다시 시험 보고요. 기말고사에 다시 통계를 시험 봅니다. 이렇게 보는 시스템이에요. 정의여고가. 그 다음에 청원고는 방금 말한 대로 다 같이 하지만 짝수, 홀수만 나눠서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청원여고. 청원여고가 사실은 올해만 이렇게 할지 아니면 내년에도 이렇게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청원여고 같은 경우는 1학기 때 확률을 나가요. 그럼 당연히 2학기 때 통계를 나가야겠죠. 근데 웃기게요. 2학기 중간고사의 통계를 다 나가요. 그러니까 웃기죠. 확률은 2번에 나눠서 다 나가는데 통계는 그냥 2학기 중간고사에 모조리 다 나가버려요. 선생님 그럼 기말고사 때 뭐예요? 기말고사 때요. 수능 완성을 풀어요. 그래서 오늘 청원여고 고2 같은 경우 청원여고 고2 학생들 현재 고2 학생들이 오늘 수능 완성 통계를 다 봤어요. 이거는 전범입니다. 올 청원여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봐요. 자, 그 다음에 용화여고가 있죠. 용화여고 같은 경우는 무조건 딱딱딱 지켜서 나갑니다. 총 확률과 통계가 4단원이에요. 확률 2단원, 통계 4단원. 그래서 매 시험마다 한 단원씩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깔끔하게 확률, 통계 이렇게 해서 총 4단원을 시험 보게 될 거예요. 물론 수1이랑 같이, 수2랑 같이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수원 1, 2단원을 1단원이 중간고사, 2단원이 기말고사라고 하면 확률에서 1단원, 확률에서 2단원 이렇게 해서 시험을 같이 나간다라고 보면 돼요. 요 4개 학교를 제외해 놓고는 전부 다 그냥 1학기 때는 수원, 2학기 때는 수2만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가 정의여, 청원, 청원여, 용화여가 아니면 고민 없이 그냥 수원만 1학기 때 열심히 하시면 되고 2학기 때 수2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근데요. 제가요. 올해 2학년을 가르치면서요. 정말 뼈저리게 후회했던 게 있어요. 뭘 뼈저리게 후회했냐면요. 확통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확통은 누가 선택할 거죠? 확통은 우리가 문과 갈 학생들이 선택하겠죠. 문과 갈 학생들이 이제 수능에서 수원, 수2를 공통으로 보고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이제 확통을 볼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과 같은 경우는 수원, 수2 하고 뭐 할 거예요? 미적분을 하게 될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제가 뼈저리게 후회했던 게 학교는 이과생이라고 해서 미적분만 가르치지 않고요. 문과생이라고 해서 확통만 가르치진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용화여고, 청원여고, 청원, 정의여고 같은 학생들은요.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있어요. 2학년 때 확통을 한 게. 자,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단점부터 말해줄게요.
단점부터 말하면 아 선생님 저는 이과입니다. 아 이과니까 저는 확통 안 해도 되는데 아 확통 짜증나게 배웠어요. 맞아요. 그건 좀 짜증날 거예요. 무슨 뜻이냐? 나는 어차피 이과 갈 거에서 미적분 선택할 거지만 2학년 때 확통을 시험을 봐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어요. 선생님, 아 그러죠. 뭐 쿨하게 포기할게요. 아, 저 미적분 어차피 잘 볼 수 있으니까요. 미적분 열심히 할 테니까 확통 9등급 나오겠습니다. 이런 학생도 없어요. 왜? 엄마가 그렇게 놔주질 않아요. 엄마 시험 봐고 왔어. 확통 9등급 나왔어. 엄마 나 어차피 미적분 할 거야. 그래도 엄마는 등짝 스매시 나가죠. 이 새끼가 미적을 하든 확통을 하든 똑바로 공부는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점으로 따지면은 어떻게 보면 나는 어차피 미적분 할 건데 확통을 공부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장점으로 말하면 어차피 대학 입시라는 게 확통 또는 미적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어차피 대학 들어갈 때 확통, 미적 중에 하나 선택해서 성적표 내서 들어가면 돼요. 그 말 뜻은 내가 문과지만 미적분이 되게 잘 나와.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거든요. 근데 내가 이과생이야. 근데 내가 확통은 진짜 잘 봐. 확통은 좀 나랑 잘 맞아. 미적분보다는 확통이 좀 잘 맞아. 확통은 1등급 나와. 근데 미적은 막 3등급 나와. 그러면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나 그래도 확통하고 미적인데 그 대학은 미적이든 확통이든 어차피 선택해서 들어오면 된대. 그러면 어쨌든 성적 높은 게 이득이니까 이과지만 확통 성적표를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걔는 합격할 거예요. 왜? 어쨌든 확통을 더 많이 잘 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장점으로 따지면 나는 이과지만 확통하고 미적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둘 다 공부해보고 성적 잘 나오는 걸로 가겠습니다 하면은 일단 2점이죠. 그쵸? 단점으로 따지면 이제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2학년 때 확통을 안 한 학생이라면 장점으로 따지면은 나는 그냥 2학년 때 수원 수토에만 올인하면 되잖아. 맞아요. 그리고 3학년 때 올라갈 때 미적분과 확통에서 선택해서 한 과목만 배우면 돼요. 그럼 단점으로 따지면 내가 미적분을 잘 볼지, 그리고 내가 3학년 때 딱 가가지고 문과는 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이과 쪽으로 가야겠어. 또는 나 이과는 너무 힘들다. 문과 거 공부할래. 라고 했을 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아예 생소하게 처음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미적분을 공부해오다 갑자기 확통을 하려고 그러면 학교에서 안 바꿔줘요. 중간에 안 바꿔줍니다. 그럼 무슨 뜻이야? 너 그냥 미적 선택했으니까 미적은 뭐 9등급 맞든 8등급 맞든 알아서 하고 확통은 네 혼자 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뭐가 잘 맞는지에 대한 선택권을 잃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자기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어떤 아이들은 선택을 못 하게 되는 경우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를 뼈저리게 후회했냐면 어차피 지금 요 4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어차피 3학년 때 가서 확률이든 통계든 확통이든 미적분이든 어차피 공부할 거라면 나 2학년 때 좀 확통을 좀 애들 좀 공부 좀 시켜놓을 걸. 이걸 선생님이 진짜 뼈저리게 후회했어요. 그래서 올해 내년이죠, 내년. 자꾸 선생님 올해라고 하는데 벌써 선생님은 이제 내 기준에서 지금 2학년들을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예비 고2를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자꾸 올해라고 하는데 우리 내년 현재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고2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겨울방학에 수1은 당연히 배울 겁니다. 왜? 가장 기초가 되는 과목이에요. 모든 수학에서 미적분을 하려고 해도 수1이 돼야 되고 수2를 하려고 해도 수1이 돼야 돼요. 그래서 수1을 무조건 할 거고요. 원래 예전 같았으면 수2를 가르쳤어요. 수원 수2를. 근데 선생님이 수원 수2를 한 3년 2년 정도 가르쳐 보니까요. 수2는 가르치나 마나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수원하고 시험 대비하고 여름방학까지 가면 수2 다 날라가요. 다른 말로 비유하자면 여러분들 겨울방학에 수학 상하 다 배워봤자 하 처음 배울 때랑 똑같은 거예요. 2학기 때 다시 하 배우면. 그래서 이건 너무 비효율적이다. 왜? 어차피 까먹고 어차피 개판될 거 왜 겨울방학 때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굉장히 파격적으로요. 수1을 하면서 고2 전반 전체 다 확통을 배울 겁니다. 자, 그럼 확통을 배웠을 때는 장점이 있어요. 무슨 장점이냐? 저는 1학기 때부터 확통을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남들보다 한 번 훑고 들어가는 개념이 될 거기 때문에 처음 학교 입학해서도 굉장히 무난하게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요. 선생님, 저는 근데 아까 그 4개 학교가 아니어서 확통 안 배울 것 같은데요 라는 학생한테는 확실히 확통을 선택할지 미적분을 할지 기준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겨울방학에 자기가 확통을 해보고 2학기 끝날 때쯤 미적분을 할 때 이거
확통이 헐 낫겠는데? 어떤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나 이과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과 가서 확통을 선택하든 이과 가서 미적분을 선택하든 이렇게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기준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이번 파격적으로 수원과 확통을 우리 1월, 2월까지 다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제일 높은 반 C반에 배정이 된다. 우리가 2학년은 총 A, B, C반으로 편성이 됩니다. A반 같은 경우는요. 월, 화, 목, 토 반이고요. B, C 같은 경우는 월, 수, 목, 토 반입니다. 저렇게 반이 배정이 되면요. 요 C반만 수학 2를 플러스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자 그리고 나름 어쨌든 자기가 좀 수학적 이해도가 높은 학생들을 위한 배려이기 때문에 A반이라든가 B반에 배정된 학생들이 나 수투 안 해, 수투 못하네, 수투 안 해서 싫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시험은 똑같이 봐요. 얘네들 수투 볼 때 여러분들 수원 보는 것도 아니고요. 다 같이 수원 보기 때문에 자기가 A, B반 됐다고 해서 수투 안 한다고 해서 단점은 없습니다. 어차피 확통은 다 하기 때문에. 아셨죠? 자, 그리고 C반 같은 경우는 수원, 확통, 수투를 하기 때문에 조금 벅차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도 특권입니다. 그래서 C반에 배정이 되더라도 어떻게 보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장점적인 시간표인 거지 나를 뭔가 더 수학적으로 힘들게 해서 부담을 갖게 해서 포기하게 하려나 그런 거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 2학년분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당연히 국어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고3 선생님이 투입이 돼서요. 고3 선생님이 확통을 가르치게 되고 제가 수원을 가르치게 될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우리 내년에 할 우리 고2 프로그램이고요. 이런 거에 대한 건 아마 우리 24일 날 설명회 하죠. 그때 제가 아마 학부모님들과 여러분들 다 앞에 놓인 자리에서 하게 될 겁니다. 아셨죠? 야, 이렇게 말을 해도 17분밖에 안 흘렀어. 그치? 오늘은 엄밀히 따지면 안 듣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그치? 안 듣는 학생도 있기 때문에 막 진도를 많이 나가면 안 되는데 그치? 여러분 다들 시험은 잘 보셨어요? 수민아, 명규야, 도아야, 세아야 그리고 다연아, 연아야, 윤이야, 가은아, 명규야, 민성아, 민호가 시험 다 잘 봤어? 시험은 잘 보라고 있는 건데 아니야? 자, 우리 한번 같이 책을 보도록 할게요. 다 책 앞에 있죠? 자, 다 수원 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배우는 게 바로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입니다. 근데 지수함수랑 로그 함수가요. 그 안에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요. 지수, 그 다음에 로그, 그 다음에 지수 로그 함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또 다른 단원이 있을 텐데 자, 지수 로그가 어떻게 보면은 어떤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쉬울 수도 있고요. 어떤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초등학교 때 배운 게 조금 부족해서 그래요. 초등학교 때. 자, 우리 한번 책을 같이 펴볼게요. 책 쪽수로는 8쪽이고요. 8쪽의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한번 그냥 같이 먼저 책을 쫙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수 거듭제곱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 한 장씩 여러분도 넘기세요. 10쪽 가시면 이제 거듭제곱의 뜻,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엔 거듭제곱의 뭐 계산, 그 다음에 대소비교, 그 다음에 지수의 확장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지수의 확장에서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배우는 건 뭐냐면요. 지수의 음수승이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수의 영승은 솔직히 배웠었죠. 모든 수의 영승은 1이다라는 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A의 마이너스 1승 같은 거. 우리가 얘를 다시 말하면 A분의 1이라고 하거든요. 우린요, 늘 고1 때까지는요, 어떤 거듭제곱이라면 이 위에 있는 수는 무슨 수라고 배웠어요? 0을 포함한 정수라고 배웠어요. 그렇죠? 분명히 뭐 유리수도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리수도 나오게 되겠죠. A의 2분의 1승, 이제 이걸 배우게 됩니다. A의 2분의 1승이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제 나중에 배울 테지만 루트 A라고 배우게 될 거예요. 루트는 많이 봐봤었죠. 자, 이제 요걸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수의 확장 넘어가시고 지수의 법칙, 곱셈 공식, 그 다음에 어떤 유형별쪽, 어떤 꼴의 시계값 구하기 이런 것도 쭉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19쪽 가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시 다른 식을 계산하는 것도 배우게 될 거고 아이들이 제일 처음으로 포기하는 단원이 나와요.
바로 20쪽의 지수의 실생활에 대한 활용입니다. 이 실생활에 대한 활용을 왜 애들이 처음으로 포기하냐면 과학 지문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요, 일반적으로요, 글이 많으면 굉장히 아이들이 어려워해요. 근데 아마 10명 중, 수학 선생님 10명 중 9.9명은 뭐라고 하냐면 글이 길수록 쉽다고 말할 거예요. 모든 선생님들이. 왜 그러냐면 길이 길다라는 거는 그만큼 많은 정보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나중에 가서요, 여러분. 수학 2 가잖아요? 그럼 죽어요. 수학 2 가면 문제가 한 문장이에요. 그럼 난리 납니다. 왜? 그 한 문장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한 문장만 찍 나오면 이제 애들 멘붕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그 20쪽에서 지수의 실생활에 대한 활용은 실질적으로 좀 과학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애들이 좀 많이 어려워할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 쭉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로그가 나옵니다. 지수랑 로그는 쌍둥이에요. 지수를 배우면 무조건 로그를 배우고요. 로그를 배우면 무조건 지수를 배워요. 그럼 또 재미난 사실이 뭐냐면 지수의 법칙을 반대로 따르는 게 로그 법칙이고요. 로그 법칙을 반대로 따르는 게 지수 법칙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로그를 좀 잘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지수 파트 쪽이 굉장히 튼튼해야 돼요. 그래야 그걸 로그로 바꾸는 연습들이 굉장히 유연하게 될 거거든요. 아셨죠? 그래서 막 이제부터 난리 납니다. 이제 로그 나오면서 여기를 우리 밑이라 하고 여기를 진수라 할 거야. 그래서 로그 밑 조건도 외워야 되고 진수 조건도 외워야 되고 굉장히 머리가 아파집니다. 자, 넘어가다 보면 이제 또 어디서 애들이 또 포기하냐? 이제 상용 로그가 나와요. 상용 로그라는 게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우리가요, 수학자들이 한국에만 있는 건 아니죠. 미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뭐 저쪽 중국에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그는요, 굉장한 어떤 과학에서 많이 써먹는 계산 법칙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은 밑을 2라고 쓰고 어떤 사람은 밑을 10이라고 쓰고 어떤 중국 사람은 로그 3이라고 계산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 나중에 배울 거예요. 요 밑이 다르면 값이 다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밑을 통일시켜서 계산하는 걸 만들자라고 해서 상용화된 로그, 그래서 우리가 상용 로그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마 이 책 맨 뒷장 넘어가면 상용 로그 표라는 게 나올 거예요. 거기 보면 막 소수점 4자리로 난리도 아닐 겁니다. 아마 책 맨 끝으로 넘어가 보세요. 맨 뒷장 앞에 이제 상용 로그 표라고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정규분포, 여기서 없겠구나. 확통가야 정규분포표 로그표가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로그 나오면 이제 상용 로그가 나옵니다. 상용 로그에서는 딱 봐도 무너지는 데가 여러분 정해져 있어요. 나중에 가면 아마 가우스가 씌우는 순간 이제 애들 우르르 멘붕 올 겁니다. 가우스 씌워지면. 그 다음에 상용 로그에 또 실생활에 대한 활용이 나와요. 43쪽. 그것도 또 과학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지수 로그 쪽에서의 활용은 과학 지문하고 많이 연관돼서 나오는데 여러분 희소식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희소식을 알려드리면 지금 43쪽에 보면 뭐 어느 지역에 1년 동안 발생하는 규모 M 지진 또는 5-2번 문제 보면 별의 등급 N과 별의 밝기 I라고 나오죠. 자, 이런 거는 실제로 있는 식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그냥 만든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인터넷에만 뭐 지진 평균 횟수 구하기라고 치면 이 공식이 뜨고요. 별의 밝기 구하는 공식 쓰면 이 공식이 뜹니다. 그러니까 이거 실질적으로 있는 식 갖다가 만든 문제인데 희소식을 하나 알려드리면 이제부터 이 문제는요, 수능에는 출제 안 하기로 했어요. 수능에 출제 안 하기로도 했고 모의고사로도 출제를 조금씩 없애기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다지 이런 것들은 아마 학교 내신에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안 내기로 했으니까. 근데 왜 안 내요라고 하면 좀 황당한 이유인데요. 더 이상 과학식이 없대요. 다 써먹었대요. 그래서 이제 과학식에서 로그 들어간 건 다 써먹은 거예요. 자, 그리고 쭉쭉 넘어가서 지수로그 함수가 나옵니다. 지수로그 함수는 지수와 로그만 열심히 하셔도 y는 붙이면 그냥 함수가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큰 차이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유무 함수를 열심히 해봤다면 지수로그 함수를 하는 데는 크게 차이점이 없어요. 우리가요, 이번 시험 범위일지 모르겠는데 유리식 배웠을 거고 무리식 배웠죠. 이거 갖다가 그리고 뭐 만들었어요? 유리 함수라는 걸 만들었고 무리 함수라는 걸 공부했어요. 똑같습니다. 똑같이요. 지수 배우고 로그 배웁니다. 그리고 그거 갖다가 지수 함수 배우고요. 로그 함수 배울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빡세게 하면 유리 함수는 함수에 관한 성질만 추가되는 거고 무리식 열심히 배웠으면 함수 추가돼서 무리 함수 되고
지수 열심히 하면 함수 정의만 추가되는 거고 로그 열심히 하면 함수 정의만 추가되기 때문에 크게 고민 없이 아마 지수 로그만 열심히 한다면 큰 걱정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쭉쭉 넘어가 볼게요. 쭉쭉 넘어가서요. 어디까지 넘어가냐면 로그 함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삼각함수입니다. 와, 큰일 났어요, 여러분. 96쪽입니다. 자, 이 삼각함수가 나오면요. 아마 우리나라 고1 중, 그러니까 고2 중 수원에 한 50%가 처음으로 포기하는 게 바로 삼각함수예요. 삼각함수에서 일단은요. 한 수학 원래 5등급 정도 맞던 학생들이 와르르 다 포기합니다. 5, 6, 7, 8, 9 맞는 학생들은 앞에 지수로는 좀 할만해. 그래, 나 이제 2학년 때부터 좀 정신 차리고 좀 공부해볼까 했다가 삼각함수 딱 들어가면 나랑 수학 안 맞는다. 안 할래. 하고 제일 많이 포기하는 데가 바로 삼각함수예요. 삼각함수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각도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마 뒤로 넘어가면 호도법, 60분법, 그 다음에 삼각함수 넘어가면 사인, 코사인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 따라서 그래프도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 삼각 방정식도 나오고 이제 난리가 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프 들어가면서 애들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왜냐면 일단 그래프부터 황당하게 생겼어요. 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 탄젠트 그래프. 생긴 것부터 뭔가 쇼킹하죠? 이거 갖다가 주기 찾고 최대값 찾고 최소값 찾고 그리고 뭐 삼각방정식으로 사인 세타가 모델 때의 세타 값을 찾아라. 딱 봐도 지금 들어도 벌써 짜증이 나죠? 대부분 이런 쪽에 많이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갑니다. 쭉쭉 넘어가서 여기 한번 포기하면 다시 못 잡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자기가 일단 수학 3등급은 무조건 맞아야겠다라고 하는 학생은 삼각함수만 포기 안 하셔도 3등급은 유지되면서 나올 거예요. 아무리 못 봐도. 알았죠? 자, 그 다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나와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요. 실질적으로 공식을 암기할 수 있는 사람만이 살아남아요. 무슨 뜻이냐면요. 앞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 삼각함수 파트는 이해도가 좀 많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따져보면 되겠구나. 여기서 이런 그래프가 되겠구나. 이런 주기가 같겠네. 라고 한다면 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서는요. 암기가 승리자예요. 공식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뭐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일단 사인 법칙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공식 암기하는 사람이 승리자고요. 학교 시험도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이쪽은 진짜로 암기했니? 안 했니? 이것만 거의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문제 보고 사인 법칙 쓸지 코사인 법칙만 쓸지 알고 찾고 그 다음 그 안에서 공식 사인 법칙도 3개, 코사인 법칙도 3개거든요. 그 3개 중에서 뭐 쓸까라는 것만 잘 찾아도 웬만해서 학교 내신은 딸 거예요. 근데 이제 모의고사는 좀 그런 건 안 되겠죠. 그 다음 쭉쭉 넘어가면 이제 드디어 뭐가 나옵니까? 수열이 나올 거예요.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 나올 겁니다. 자, 이제 수열 파트는 앞에서 삼각함수로 되게 많이 지쳐 있었어. 나 이제 수학 안 할래 하다가 등차 수열을 딱 들어가면서 잠깐 빛을 봤습니다. 다시 한번 수학 좀 잡아볼까? 이렇게 쉽지라고 하면서 등차, 등비에서 조금 희망을 가져요. 선생님, 뭐 그다지 뭐 어렵진 않네요. 뭐 요 정도면 다시 제가 좀 마음 잡고 수학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등차, 등비도 등차는 그나마 낫거든요. 근데 등비 수열 막판에 가서 조금 어려울 거예요. 등비 수열 막판에 가면요. 원리 합계가 나와요. 원리 합계. 원리 합계가 뭐냐면 원금과 이자를 더한다라고 해서 원리 합계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행이에요. 은행. 그래서 우리 지금 12명 수업 듣는 학생들 중에서는 엄마가 혹시 은행원이시거나 이렇게 있다면 물어보면 어머니들은 바로 아실 거예요. 엄마, 월 이율 3%에 매달 10만 원씩 2년 동안 내가 부어볼게, 엄마. 나 나중에 얼마 탈 수 있어? 그거를 계산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매월 초, 매월 말 얼마씩 돈을 부어야 몇 년 뒤에 몇 %로 내가 얼만큼은 돈을 딸지 이런 것 좀 엄마 계산해 주라고 하면, 그리고 더 신기한 건 부모님들은 은행원이 아니어도 대략적으로 안다요. 엄마들한테 툭 하고 던져보세요. 엄마, 만약에 은행 이자 한 0.12%로 내가 10만 원씩 2년 부으면 얼마 정도 탈 수 있어? 그러면 엄마들은 이게 살아오면서 적금을 여러 번 들었다 보니까 대략 한 이 정도 타겠네 이렇게 바로 아시더라고. 선생님 부모님한테도 물어보면
선생님보다 더 빨리 계산하더라고. 나는 이제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고 부모님들은 이 대략적으로 탁탁탁탁 계산하는 게 있으시더라고. 신기하게. 그래서 그 등비수열 그 뒤쪽 원리합계 쪽만 조금 잘 넘어가시면 큰 문제는 없을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수열의 합이라는 게 나와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건 등차수열, 등비수열이에요. 등차수열, 등비수열의 뜻이 같을 등자의 차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같은 수들의 배열, 그래서 등차수열이라고 해요. 그리고 등비수열은 비율이 같은 수들의 배열, 그래서 어떤 일정한 수가 계속 곱해지는 수들의 배열을 등비수열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건 단지 수들을 배열한 것 뿐이에요. 2, 5, 8, 11, 점점점점. 왜? 지금 3씩 커지거든요. 3씩. 그리고 얘는 2, 4, 8, 16, 점점점점. 이건 뭐죠? 2씩 곱해지는 거예요. 2씩 곱해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얘는 등비수열, 얘는 등차수열이라고 하는데 그럼 지금 배우는 이제 막판에 마지막 단원에서 배우는 등수열의 합은 뭐냐? 이 수들을 다 더하자는 거예요. 이 수들을.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더하는 걸 너무 아깝잖아요. 잉크 아깝잖아요. 더하기 쓰면. 그래서 걔를 이제 나중에 시그마라는 거. 시그마가 어떻게 보면 더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시그마라는 걸 나타내서 좀 간략하게 해서 얘를 쭈루루루루룩 더하는 걸 찾는 걸 바로 수열의 합이라 그래요. 그럼 선생님 수열의 합 쪽은 좀 애들이 괜찮아 하나요? 수열의 합은요. 등차 등비가 조금 빡세면 수열의 합도 그다지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마지막 가서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 제가 올해 가르쳐 보면서 10명 중 8명이 포기하는 게 나와요. 바로 뭐냐면 수학적 기납법이에요. 수학적 기납법이 선생님이 배웠을 때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외울 게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러분 수학 시험에서 제일 싫은 게 뭐예요? 증명하시오죠. 수학적 기납법이 모조리 다 증명 문제예요. 모조리. 한 문제도 빠짐없이 다 증명이에요. 그래서 이건 학교마다 달라요. 용화여고 같은 경우는요. 통째로 다 쓰시오보다는 빈칸을 채우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증명이 쭉 있는데 중간중간 빈칸 뚫어놔요. 그래서 그 빈칸 채우는 걸 되게 좋아하고요. 청원여고는 미안한데 청원여고 학생 같은 경우들은 대부분 통째로 다 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거는 학교 선생님에 따라 달라서 내년에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어떤 스타일인지를 보고 결정하셔야 돼요. 왜냐면 나는 막 빈칸들은 잘 채워. 근데 처음부터 쓸 자신은 없어. 근데 그 학교 선생님은 처음부터 쓰는 걸 너무 좋아해. 그럼 어쩔 수 없지만 처음부터 쓰는 걸 다 외우셔야 되고. 자, 나는 처음부터 쓰는 걸 다 외웠어. 하지만 그 학교는 빈칸 뚫어놓는 걸 좋아해. 그럼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빈칸만 채우는 연습만 하셔도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수학 1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쉽게 설명한 것 같기도 하고 어렵게 설명한 것 같기도 한데 수학 1은 삼각함수 쪽만 제발 잘 넘어가 주시면 돼요. 삼각함수를요 정말 많이 포기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포기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자기가 선생님 제가 지금 학교 성적이 대략적으로 기본적으로 지금 3등급 안에 들어왔어요 라고 하는 학생은 삼각함수 쪽만 잘 무난하게 넘어가 주시면 아마 2학년 때 해서 국영수 정도, 수학만이라고 먼저 말해볼게. 수학만 보면 자기가 지금 1학년 때 기본 평균 한 1에서 2등급 나왔어 라고 하는 학생들은요 그냥 쭉 가시면 돼요. 수학 1도 그냥 무난하게 하시면 유지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학교 성적이 한 3에서 4 후반까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시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삼각함수 쪽만 포기하지만 않으시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삼각함수 쪽 포기하는 학생들 때문에 등급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매트리스 효과죠. 위에 있던 애들이 포기하는 이 삼각함수 파트는요 생각보다 1, 2등급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포기하는 데예요. 그래서 거기 포기하는 애들이 자동적으로 밑에 들어서 매트리스가 되기 때문에 자기 성적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성적이 한 5보다 낮다, 5, 6, 7, 8, 9다 라는 학생들은요 자 이제 리셋됐어요. 1학년 성적 끝났죠? 리셋됐습니다. 2학년 때부터만 제발 똑바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학년 때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와 좀 담을 쌓았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노는 것도 좀 줄이고 좀 이제 나도 다른 애들 보면서 다른 애들처럼 좀 공부해야겠다는 마인드로 하시면 아마 못해도 2학년 말에 갔을 때 3등급 초반, 못해도 3등급 초반까지는 무조건 올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자기 등급이 지금 1학년 수학 등급을 여기서 잘 찾으신 다음에 유지하는 목적, 그 다음 여긴 포기하지 않는 목적,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마음 잡고 공부하는 목적으로 잡고 수학을 좀 접근하시면 아마 2학년 후반에 가서 내년 됐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예비 고3 수업을 듣고 있겠죠? 예비 고3 수업 들었을 때, 아, 다행이다. 내가 1학년 때 망친 거 다행히 복구했다나, 아, 다행이다. 1학년 때 잘 만들어 놓은 거 잘 유지했다. 이런 소리는 들으실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이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말을 해도 36분이에요. 자, 한번 나가보도록 할까요? 8쪽부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없어요? Q&A 시간을 가져볼까요? 우리 Q&A 시간? 물어보세요. 한번 Q&A 시간. Q&A. Q&A 있어요, 혹시? 뭐 2학년에 대해서 물어보셔도 되고요. 나에 대해서 물어봐도 되고, 학원에 대해서 물어봐도 되고, 입시에 대해서 물어봐도 되고. 혹시 질문 있을까요? 1분 동안 질문이 안 올라오면 수업하라는 의미로 알고 수업할게요. 자, 지금 여기에 가은이랑 유홍이 있나요? 가은이는 들어왔어요? 없어요? 질문이 없니? 그냥 진도나 나가? 저 있어요? 있다고? 알았어. 없어요? 질문? 첫 수업이면 막 너네 막 쓸데없는 거 말해달라고 오프라인 때는 막 할 텐데, 그치? 작년에는 막, 선생님은 뭐 언제 결혼해요? 막 이런 것도 많이 물어봤는데, 그치? 없나 봐. 그냥 진도나 나가, 얘들아? 진도나 나갈게, 그러면. 자, 8쪽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8쪽에 보시면요. 지수 파트에서 이제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이라는 게 나와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실수 A와 자연수 N에 대하여 A를 N번 곱한 것을 우리가 A의 N제곱이라고 말합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2를 3번 곱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말해요? 2의 3승이라고 말하죠. 또는 2의 세제곱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때 A제곱, A3승, AN승, A를 N번 곱한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A의 거듭제곱이라고 말하고 AN에서 A를 우리가 뭐라고 말한다? 자, 우리가 이제 지수라는 걸 배우면 이렇게 쓸 거예요. A의 N승이다 라고. 그랬을 때 얘를 뭐라고 말할 거냐면요. 지수 밑에 있죠. 얘를 지수라고 하거든요. 얘 밑에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말 그대로 밑이라고 말해줘요. 그 다음 얘를 뭐라고 한다? 지수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거 문제 써있죠? A를 거듭제곱의 밑, N을 거듭제곱의 지수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렇다면 거듭제곱과 도대체 거듭제곱근은 도대체 무슨 차이냐? 한 글자 차이 나죠? 거듭제곱, 거듭제곱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거듭제곱근을 읽어볼게요. 실수 A와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N제곱하여 A가 되는 수, 즉 X의 N승은 A를 만족시키는 X를 A의 N제곱근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 A의 N제곱근,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2의 제곱근, 4의 제곱근이라고 해볼게요. 4의 제곱근이라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뭘 제곱해야 4가 되니 이걸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의 제곱근이라고 말하면 무슨 뜻이다? 뭘 제곱해야 4가 되니 그걸 만족시키는 이 x를 찾아달라는 거예요. 답은 x를 뭐라고 말하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거야. 자, 한 번 더 해볼게. 27의 세제곱근. 그럼 얘는 다시 말하면 뭐다? 뭐를 세제곱해야 27이 되니 그래서 x의 3승이 27 되는 거 찾아달라는 거죠. 그래서 x는 뭐가 돼요? 플러스 3이 되겠죠. 아셨죠? 우리가 이제 말을 거꾸로 나오는 거지. 그치?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2번 봐볼게요. 2번 보면 실수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거 해놓고 밑에 보면 뭐 홀수인 경우, 짝수인 경우 막 이렇게 돼 있죠. 엄청 어렵죠? 근데 이거를요, 제가 간단하게 표현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글로 배우면 되게 어렵거든요. 이게 아마 예제로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잘 보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죠.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말 뜻은 뭐냐면요. 뭐를 세제곱해야 마이너스 8이 되니? 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8이 되니? 이렇게. 그러면요. 우리가 머릿속에서 삐리리 삐리리 하고 바로 나오는 건 당연히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2가 있을 거예요. 근데요. 마이너스 2만 있다고 하면 틀려요. 왜냐면요. 우리가요. 세제곱근이라는 건 근도 몇 개냐면요. 3개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아까요. 4의 제곱근이라 그랬죠. 4의 제곱근이라는 건 뭐를 제곱해야 4가 되냐는 건데 x가 몇 개 나왔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 나왔죠. 그냥 제곱해서 4 되는 게 선생님 플러스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2개겠죠가 아니라요. 제곱근 구하랬으니까 얘가 근이 2개 나왔던 거예요. 그 말 뜻은 뭐냐면 세제곱근이면 근이 3개라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요. 제 머릿속에서는 지금 마이너스 2밖에 없는데요. 그거는요. 우리 머릿속에서는 늘 실근만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네들이 실근은 마이너스 2라고 말한 거예요. 선생님 그럼 나머지 2개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 방정식처럼 푸시면 돼요. 자, 얘 8 넘겨볼게요. 얘 8 넘겨보면 x3승 플러스 8은 0이 돼요. 자, 혹시 이거 인수분해 하는 거 아세요? 자, 인수분해 하는 거, 자, 우리 2학년 정도면 이제 이런 것들도 거뜬히 해야 돼요. 자, 이런 거 인수분해 하시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접 인수분해를 하셔야 돼요. 직접 인수분해가 뭡니까? 라고 하면 여기다 일단 뭐 넣었더니 0 되죠, 여러분? 마이너스 2 넣었더니 0 되죠. 그러면 일단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나는 x 3승이 되고 싶어. 그럼 얘랑 얘랑 곱해서 x 3승 돼야 되니까 뭐가 필요해요? x 제곱이 필요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얘네 둘이 곱하면 뭐 나와요? 2x 제곱 나오죠. 2x 제곱 나오는데 여기는 x 제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없애줘야 되니까 2x 제곱을 없애려면 마이너스 2x 제곱이 필요하죠. 그게 어떻게 나오는 거냐? 얘랑 얘랑 곱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x가 돼요. 왜? 얘네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2x 제곱 나와서 얘랑 곱해서 없애지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랑 곱하면 뭐 나옵니까? 마이너스 4x 나오죠. 근데 여기 또 마이너스 4x도 없어요. 그 말 뜻은 다시 또 플러스 4x가 더해져서 없어져야 되니까 얘랑 얘랑 곱했을 때 4x가 나오려면 플러스 4가 돼요. 이게 바로 직접 인수분해예요. 인수 하나만 알면요. 바로 그냥 인수분해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요. 지금 내가 x 3승 플러스 8은 0이다라는 걸 인수분해 해봤더니 x 플러스 2,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실근 마이너스 2를 말했던 거예요. 선생님, 그럼 나머지 요 2개는 여기서 나오나요? 그쵸, 2차 함수니까. 근데 요 2차 함수를 하기 전에 판별식을 잠깐 써볼게요. 판별식 짝수공식 써볼게요. b제곱 1 마이너스 ac. 선생님, 이 식의 판별식이 뭐 나와요? 음수 나와요. 여러분, 판별식이 음수 나온다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바로 허근이에요. 그래서 이 2개가 허근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근이 1개다. OX? X. 왜? 일단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이라고 나오면 일단 근은 3개예요. 다만 그 안에서 실근이 하나고 허근이 2개일 뿐인 거예요. 근데 얘는요. 말했죠. 제곱근이니까 이 근이 2개예요. 근데 실근이 2개니까 얘는 허근이 없는 거죠.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실수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거, 홀수인 경우, 짝수인 경우. 자, 이 위에가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홀수인 경우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밑에 읽어볼게요.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오직 하나뿐. 봐보세요. 이 위에가 홀수가 돼버리니까 실근은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 그리고 짝수일 때 밑에 읽어볼까요? 짝수일 때는 이제 문제가 생긴대. 왜 짝수일 때 문제가 생기냐면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음수가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자, 우리가요 81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81의 4제곱근부터 먼저 구해볼게요. 자, 81의 4제곱근이란 말이 나왔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자? 아니 도대체 뭘 4제곱해야 81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자고. 그럼 자, 뭐가 보여요?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는 게 보이죠? 자, 근데 말했잖아요. 4제곱근이라는 건 일단 근이 몇 개입니까? 4개여야 돼요. 근이 4개여야 되는 거야. 근데 내 눈에 지금 뭘 말했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요라고 말했지. 이건 뭐다? 실근 2개를 말한 거예요. 선생님, 나머지 2개는요? 자, 나머지 2개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우선 얘를 인수분해 해볼게요. x 4승 마이너스 81은 0이래요. 자, 우선 처음으로 보여야 되는 건 일단 합차가 보여야 돼요. x제곱 플러스 9랑 x제곱 마이너스 9라는 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합차가 보이죠? 따라서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3이라는 게 보여요. 근데 선생님 큰일 났어요. x제곱과 9를 더해서 0 되려면요. x제곱이라는 것 자체가 뭐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9 나와야 돼요. 어때요? 허근 나오죠. 뿔마 3i라는 게 보이죠? 그래서 실근은 2개고 허근 2개가 존재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습니까?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아까요. 홀수는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아무거나 해드리면 64 할까요? 64의 세제곱근 해볼게요. 자, 홀수죠. 뭘 세제곱해야 64가 되는데, 그럼 아까 뭐라 했어? 홀수일 때는 무조건 실근은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맞잖아요. x가 뭐밖에 없어요? 4밖에 없어요. 실근은. 나머지 2개는 뭐 나와요? 허근 나와요. 왜? 세제곱근이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는 거야. 자, 아까 보세요. x제곱해서 마이너스 9래요. 자, 여기가 이제 짝수 나왔죠. 자, 밑에 짝수인 경우 1, 2, 3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1번은 만약에 이 a가 양수일 때, 2번 여기가 0일 때, 여기가 음수일 때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짝수일 때가 중요하다는 게 보이죠. 그럼 밑에 읽어볼까요? 이 뒤에가 양수면 당연히 몇 개 존재하고 2개 존재하고 음수, 양수 하나씩 존재한다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밑에 0일 때는 몇 개밖에 없다. 우리 x제곱이 0이면 몇 개밖에 없어요? 0,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처럼 x제곱이 마이너스 9, 뭘 제곱해야 마이너스 9가 되냐라고 하면 밑에 뭐라고 썼어요? 실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요, 우리가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16의 뭐라 그래야 돼? 4제곱근. 제곱근부터 할까요? 마이너스 16의 제곱근. 이건 뭐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뭘 제곱해야 마이너스 16이 되는데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실근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제곱근이니까 일단 근은 2개 맞아요? 맞아요. 근은 2개이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2개가 모조리 뭐가 돼버렸어요? 허근이 돼버렸어요. 아셨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글로는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뭘 4제곱해야 81이 되는데 라고 하면 그런 거에 대한 계산들은 아마 잘 되실 거예요. 4승에서 81, 일단 난 2개 실근 보여. 나머지 2개는 허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마이너스 16의 제곱근? 뭘 제곱해야 마이너스 16대? 말이 안 돼. 어떻게 실근이 존재하지? 그래서 허근이 2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습니까? 자, 밑에 거듭제곱의 성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듭제곱의 성질. 자, 거듭제곱의 성질 보면 굉장히 갑자기 뭔가 낯설은 기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리 보면 n 루트 a와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n승근 루트 a는 다른 겁니다. 자, 크기부터 차이가 나죠. 어떻게 차이 나요? n 루트 a는 루트 a 앞에 써 있는 거예요. n으로 크게, 정수로. 근데 n승근 루트 a라는 건 이거는 뭔가 이상해요. 왜? 크기가 작잖아요. 그렇죠? 그럼 도대체 이 n승근 루트 a는 어디서 튀어나왔냐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요, 요거를 좀 이제 쉽게 설명하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6의 4제곱근을 찾아볼게요. 16의 4제곱근. 그러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일단 빡 하고 뭘 떠올려야 된다? 뭘 4제곱해야 16이 되는데 요게 딱 보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라고 말했냐면 선생님 플러스 마이너스 2요 라고 딱 말했죠. 근데 저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게 어떻게 나왔냐는 거거든요. 어떻게 나왔냐? 잘 보세요. 어떻게 나왔냐면 좀 낮은 숫자로 할 걸. 낮은 숫자로 할게. 다시. 자, 4의 제곱근이라고 해볼게요. 제곱근. 그럼 무슨 뜻이다? 뭐를 제곱해야 4가 되게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기서 x를 찾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찾냐면요, 첫 번째, 양쪽에요 2분의 1승씩을 해주는 거예요.
요렇게. 근데 저 2분의 1승을 왜 해줘요? 우리가 찾고 싶은 건 x의 1승을 찾고 싶거든요. 그래야 x는 하고 나오니까.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하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x 1승이 나오고요. 얘는 4의 몇 승이 나와요? 2분의 1승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요, 이게 참 재미난 사실은 뭐냐면요. 네모의 세모분의 1승은요. 세모 승근 루트 네모라고 쓸 수 있어요. 네모의 1승이라고 쓸 수 있어요. 이게 자리입니다. 자리.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다시 한번. 네모의 세모분의 별표승 이렇게 있었어요.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세모 승근 루트 네모의 별표승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요게 자유로워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3의 4분의 3승 이런 것들은요. 근호, 루트를 이용해서 어떻게 쓰냐? 4승근 루트 3의 3승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요게 요렇게도 여러분이 자유롭게 가셔야 되고요. 요렇게서 여기서도 굉장히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자, 지금 종이 치니까요. 다음 시간에 시작할 테니까 시간 맞춰서 또 6시까지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1교시 수고하셨습니다. 안녕!